부동산 시장에 좀 부정적인 전문가께서 노원구를 팔아서 성동구로 가는 수요를 차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직접 발언을 했어요. 좀 충격적이었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건넨다. 20억 주택 팔아서 20억 주택 이제 못 사겠죠? 장특공제를 확 줄였어. 네. 그러면 안글 취득로세 때문에도 힘든데 네. 이거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된 세상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네.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뭐 갔어. 네. 해운대 아파트 살려고 했어. 네. 근데 20억짜리 주택 못 사. 그러면 서울 주택을 안 팔겠죠. 안 팔겠죠. 정확히 못 파는 거겠죠. 못 파는 거죠. 그냥 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제약이 돼서 뭔가 경직이 되기 시작한다. 그건 이제 거래 시장도 다 같이 경직이 될 가능성들이 있고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매물들이 잘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시장 전체적으로 좀 타격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이제 막 깎여 나가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깎이기 전에 일단 팔려는 사람들은 팔 거고 네. 혹은 이제 실거주를 해야지만 장특공 준다라고 하면 실거주를 들어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가는 현상이 먼저 나타날 거고 최대한 좋은 집을 사수해야겠다 쪽으로 결국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건넨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압구정 생각해보면 압구정 소유한 사람이 압구정을 팔 생각이 있을까요? 뭐 상급지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재건축하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반포 압구정 들고 있는 사람은 이미 최상급지예요. 그냥 그렇죠. 이젠 갈아타게 할 게 아니야. 네. 근데 팔면 세금이래. 어차피 뭐 팔 생각도 없어. 네. 이제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문제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건들게 되면 이제 중급지, 하급지에서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수요를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지. 사실상 상급지에 있는 사람들 이미 나는 뭐 다 왔어. 네. 뭐 팔 것도 아니야. 네. 뭔 상관이야. 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갔다가 중급지 쪽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좀 실명을 거론하기 좀 뭐한데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강연을 나갔는데 네. 그때 앞에서 이제 진행하셨었던 부동산 시장에 좀 부정적인 전문가께서 노원구를 팔아서 성동구로 가는 수요를 차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직접 발언을 했어요. 좀 충격적이었었는데 노원구 분들은 그냥 노원구에서 평생 살란 거죠. 그 얘기는 최근에 그 김미경 TV에 나왔던 분이 네. 예, 임차 만기 지나면은 그냥 불법으로 뭐 점유하면 된다. 급인데 거의? 그분은 그분이 또 다른 아니에요? 분이었는데 다른 분이에요? 그럼 몇 분 안 되잖아. 세 분 중에 한 분일 거 아니야. 네, 세 분 중에 한 분일 텐데 네. 다른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건 좀 충격적인 발언이었는데 그런 걸 보고서 그냥 이제 사람들 보고 그냥 우리 진짜 가분기 되는 거죠. 왜 연못에서 편안하게 살지 왜 자꾸 연못을 탈출하려고 하느냐. 그냥 그러고 살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이해가 되긴 하네. 네. 지금 그 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사하지 말고 그냥 세금 못 낼 사람들은 여기 자가로 살아야 서울은 네. 조금 자가로 살아야 되니까 꼼짝도 하지 마잖아요. 자꾸 마포구, 성동구 뭐 잠실 가격 올라가는 게 그냥 현금을 싹 모아서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우리가 자산 이익을 갖다가 번 다음에 갈아타기 하면서 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차단시켜야 된다. 와. 라고 얘기하신 충격적이다. 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그 있을까? 유튜브로도 있을 했는데 거 아니야. 언론사 강연. 이제 언론사 강연이고 나중에 업로드 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그 발언이 그대로 살아서 그것도 나가는지 엄청 한번 봐야 될것 회자되겠는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1,500만 원도 안 내는 건 너무 과도해. 그래서 최소한 너 1억 5천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 세금 날라간 만큼 나는 이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만큼 자금을 추가로 융통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대출은 다 막힌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쉽지가 않아진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한번 잘 보시다 보면 좀 변천사들이 있습니다. 변천사가 네.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 분들의 인식이 계속 그래요. 장기 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건 과도하다라고 인식해서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 때 뭐가 먼저 발표됐었냐? 네. 원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이거 말고도 다주택자들도 장특공을 줬었어요. 1년 보유당 이제 2%씩. 맞아요. 1년 보유당 기억이 2%씩 해서 납니다. 예. 최대 15년에서 30% 해주는 게 있는데 이제 8.2 대책 이후로는 다주택자 장특공 없앴습니다. 없앴고 그 다음에 2018년도 9.13 대책 때 2년 실거주 요건이 그때 등장을 했었고요. 그러고서 2019년도 12.16 대책 때 지금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1년 보유당 4%, 1년 보유당 4%로 바뀐 사항이 이때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실거주 해라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니까 더 강화시키는 거죠. 아, 보유도 우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100% 거주를 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걸로 보여진다. 네. 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안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입법 발의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언제 시행되느냐. 이제 부칙을 한번 보는 거죠. 부칙 규정을 보면 이 네. 법은 202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 법안이 뭐 진짜 국회를 통과하느냐라는 거는 끝까지 봐야 되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일단 모르죠. 일단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진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지 네. 아니면 뭐 2027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될지 뭐 그런 것들은 봐야겠지만 그럼 일단 2027년도 1월 1일 날 시행된다고 하면은 올해 재산세 올해 양도하는 것들은 해당 안 되는 거고 내년 1월 1일째부터 양도하는 게 해당된다는 그런 그쵸. 얘기죠. 예. 그래서 이번 이 법 시행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정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물건을 팔아라 뭐 이런 네. 것들 어차피 공급이 없으니까 그쵸. 뭐 그러네요. 예. 어떻게든 매물을 좀 이끌어내려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7월 말에 세제 개편이 나온다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요? 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상식적으로 이상하니까 거주 이전에 왜냐면 법을 공부하셨던 분이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하셨던 분인데 헌법 조문을 거의 다 외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사법고시 통과하신 분이라서 14조에 대해서 이거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거부하겠습니다. 할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대통령부터가 보유만 한 거는 투기꾼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셔서 예. 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겠죠. 네, 가시죠. 안타깝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좀 이 상황에서 왜 그럼 이런 짓을 할까 생각했을 때 조금 뜬금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네. 이제 2026년도 2월 18일자로 노컷 뉴스에서 나온 건데 지역구의 집 한 채뿐인 착한 국회의원 명단. 착한 국회의원은 또 뭐야? 네네. 우리가 자꾸 다주택자들 나빴다 뭐다 막 이러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본 거죠. 국회의원 니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냐.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 예를 들어 내가 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착한 국회의원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김준영 의원님 같은 경우 경기 수원에 출마하면서 예. 본인 지역구에다가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고. 왜 이런 식으로 또 백종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부산 금정에 본인 지역구고 본인 지역구에 1주택 실거주 가지고 네. 있는 거고. 이런 의원들은 착한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명단이 총 몇 명이냐? 네. 80몇 명이라고 합니다. 여튼 80 몇 명. 네. 어. 그러면 네.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300명이요. 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예. 나머지들은 210여 명은 뭐 정확하게 지역구 국회의원 뭐 비례대표는 지역구란 게 없으니까 네. 그거는 또 뭐 엄밀하게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네, 아무튼 집이 없거나 예. 다른 지역에 있거나 예. 다주택이거나 뭐 네. 그 중에 하나겠네. 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경상도에 출마하고 전라도에 출마하고 강원도에 출마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본인 집은 다 서울에 네.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거죠. 여기 지역 본인 지역구에 집 한 채 있는 착한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거의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나쁜 국회의원들이죠. 이 나쁜 국회의원들이 뭐 다른데 이제 대부분 서울 수도권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그렇게 다주택이거나 이제 네.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만 명예훼손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나쁜 겁니까라고 하면은 아니다. 저는 나쁘다는 얘기 한 적이 없다. 착하지 않다라고 했을 뿐이다. 뭐 이런 거야. 안 착한 국회의원. 제가 이런 거. 그분들이 나쁘다라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 기사를 뒤집어서 보면이라고 전 얘기했습니다. 네. 안 착한 국회의원. 이 네. 기사에서 이 지역구 한 채가 착한 국회의원이어서 그러면 나머지는 나쁜 국회의원 아니냐? 안 착한 거, 안 착한 안 착한 걸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뿐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특공을 폐지하든 폐지 안 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강남이 내 집 마련 이미 끝냈어. 장특공 폐지는 어떤 사람들이 타격을 받느냐? 네. 갈아타기 수요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제일 타격이죠. A주택에서 B로 갈아타려고 해. 네. 근데 장특공으로 갔다가 양도차익을 다 회수해버려. 그러면 B로 못 갈아타잖아요. 근데 나는 목적지로 이미 다 도달했어요. 네. 그럼 장특공이 폐지되든 말든 나랑 상관없죠? 상관없지. 강남구 상관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착한 국회의원 분들은 사실 이제 위정 활동 다 끝나고 네. 나도 이제 강남 가볼까 하면 이분들은 갑자기 나 못 가네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안 착한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안 착한 국회의원 분들. 뭐 이미 강남 내 집 마련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겠죠. 그래서 개포동에 다 몰렸구나. 그렇죠. 개포동이 진짜 많잖아. 개포 퍼스트 아이파크 있잖아. 개포와. 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을 보면 이제 내로남불을 안 하면 어떻게 뭐 정치를 못 하죠? 네. 우리 조국 전 위원님께서 또 위원이 되시려고 평택에 이제 전입 신고하면서 평택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우리 조품아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국을 품은 아파트. 방배 3익 재건축. 예, 지금 재건축 한참 잘 되고 있죠. 네, 예. 아주 좋은 재건축이요. 아크로 브랜드입니다. 네. 근데 강남 집은 또 안 팔고 간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만의 집이 아니잖아요. 부인 것도 되고 자식 것도 되니까. 그래요? 우리 온 가족의 보금자리인데 나만의 의지로 팔 수는 없지. 그런가요? 아마 가족 투표를 했겠죠. 그래서 막 조국 이 후보자님은 팔자고 투표를 했는데 다수결의 의견상 3대 2인데 이제 2명이 이쪽이 안 판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취향대로 저도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민주주의에 위하여. 민주주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재건축 나쁜 거라고 자꾸 막 언론에 얘기하시고 뭐 무슨 토지 공개는 얘기하시고 하지만 강남 재건축은 절대 사수. 물론 위원님의 생각이 아니라 위원님의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뭐 최근에 뭐 보니까 조민 우리 조국 따님 같은 경우는 또 한강변에 또 내 집 마련하셨다는 얘기도 언뜻 들리던데 한강변을 자랑하셨다고 하던데 스마트 스토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 유튜브 할 때가 아닌데. 네네. 하여튼 평택이 뼈를 묻겠지만 아무튼 강남 집은 안 파는 이런 상황들도 다 뜻이 있겠죠. 다 좋은 뜻이 있겠지만 일단은 내 집 절대 지켜가 되는 겁니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분을 뭐 이것 때문에 뭐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강남 잘했어요. 재건축 돈 많이 벌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저라도 안 팔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초기 재건축 많아서 더 올라갈 겁니다. 방배동은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대통령께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던 것 중 하나가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됐는데 한동안 언론에 이슈됐었던 게 뭐예요? 다주택자나 투기용, 비주택 보유자,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과 주택을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 논의, 입안, 보고, 결제 과정에서 배제하라라고 청와대 내각이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얘기들도 농담 삼아 하긴 했었는데 그냥 이제 뭐 저가 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만 부동산 정책권이 하라는 얘기로 나왔었죠. 근데 투기용 비거주 주택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분들하고 지자체 장모님들은 다 일단 비거주 주택 보유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투기용이 아닌가요, 그건?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좀 웃긴 게 예. 왜 자꾸 그 고위공직자나 뭐 국토부나 이런 데다가만 그러냐. 예. 일단은 오, 있구나. 이분들 청와대 참모진들부터 이제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은 부동산 정책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강남 주택 그리고 또 다주택 대통령실 일단 참모진들 뭐 일단 고가 주택은 15억이 넘어가니까 고가 주택 맞고 네. 일단 고가주택 강남 다주택이신 네.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에 대해서 발언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네네.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 때문에 준다라는 거를 높으신 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얘기했죠. 착한 국회의원 명단 80명밖에 없다. 네. 그냥 안 착한 이에 반대되는 개념의 국회의원분들도 네. 부동산 입법 발의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러고 보니까 입법하신 분 그 두 분 여기 명단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대충 보니까 그분들도 안 착한 국회의원이신 걸로 그런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사에 따르면 이 기사 표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네. 노컷뉴스에 항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즉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이상은 알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실천 안 하면서 이분들은 진짜 칭찬할 사람들이죠. 훌륭하신 분들이죠. 왜냐면 지역구를 위해서. 저 지역에 일단 취득세를 내신 분이잖아요. 그쵸. 저 지역에다가 세금을 내신 분들은 일단 착하신 분 맞아요. 네, 그렇죠.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이분들은 착한 국회의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제가 인정. 인정.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조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장특공 폐지 논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얘기했는데 네. 사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면 이게 나오고 또 멈춰요. 근데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스마트 튜브 출연하면서 이 정도 얘기를 얕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인데 예. 네,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지. 예. 생각보다 이슈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비주택 장특공 폐지. 얘는 진짜 폐지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확정? 확정이라기보다는 현재 안으로 안이 올라갔습니다. 네. 예.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최혁진 의원 대표 발의 한 네. 건을 보게 되면 이분은 착한 국회의원입니까? 안 착한 국회의원입니까? 아까 리스트에 있었으면. 이분은 정확하게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고요. 비례대표는 제가 그냥 뭐 앞서서도 뭐 민주당 얘기는 했었지만 정확하게는 현재 무소속이긴 합니다. 현재 무소속이지만 사실 범진보 오케이.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민주계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처럼 실거주 10년 했을 때 장특공 준다 이 얘기만 했는데 사실 가를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네.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가 있습니다. 얘는 진짜 폐지입니다. 그냥. 네. 그러면 비주택 자산이 뭐예요? 토지, 건물 등에 네. 적용되는 보유기간별 공제율, 표1 공제율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거를 아예 삭제해서 투기적 비주택 자산 보유에 대해서 감세 혜택을 차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럼 뭐냐? 소득세법을 잘 보게 되면 네. 제 95조에 뭐가 있냐? 표 1의 공제가 있고 표 2의 공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 2 공제율입니다.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2년 실거주를 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3년 만 3년 보유자부터 해서 1년 보유당 4%씩, 1년 거주당 4%씩 해가지고 네. 각각 이제 합 40%에서 최대 80% 적용되는 게 표 2 공제고요. 네. 표 1 공제는 뭐냐? 이제 역시 만 3년 이상부터 주는 건데 1년 보유당 2%씩 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최대 15년 30% 주는 공제가 표 1에 대한 공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겠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게 없애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문제입니다. 네. 아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별로 이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어차피 장특공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울 수도권 어지간한 지역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앴어요. 그랬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다. 장특공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세대 1주택자에서 이게 공제가 40, 40이냐 80이냐 뭐 이거 가지고서 얘기들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앞에 말했었던 게 이제 어떤 사람들 문제냐? 그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네. 지금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오. 예를 들어 일산, 평택, 네. 송도, 예. 파주 이런 데에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지방에 뭐 광주에 부산에 들고 계신 분들은 다주택인데 자꾸 다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시니까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15년 보유한 게 뭐 투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임대 주고 있었다가 이제 팔려고 했어. 장특공 지금 그래 뭐 30%라도 받으려 했는데 이거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이게 규제 지역만의 이슈가 아니라 지방도 같이 갑자기 저는 왜 때려요? 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기사가 나오죠. 다주택 처분해서 상가 살려 했더니 이번엔 장특공 불똥이다. 이게 왜 나왔냐? 다주택인데 비규제 지역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당 장특공 2%씩 주는 거는 이제 주택이 아닌 상품들 대표적으로 상가, 토지, 건물 등이 이런 장특공 최대 30% 주는 건데 얘네들도 이제 다 없앴단 거죠. 그러면 사실 뭐 상가가 물론 좋은 상가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상가 수익률도 안 나오고 나오죠. 상가 매매 금액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근데 뭐 양도 차익도 이제 뭐 사실 옛날에 이 상가 살 돈이었으면 아파트 충분히 사고도 남았었어. 상가가 또 비쌌지 옛날에. 네. 네. 그랬는데 뭐 주택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난 그냥 뭐 다달이 내 용돈 쓸 게 필요해라고 하면서 샀는데 지나고 보니까 집값은 엄청 뛰었는데 상가는 별로 가격 올라가지도 않았어. 근데 그 와중에 좀 올라간 것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겠대. 그냥 박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하나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입주권이라고 하면 세법적으로는 관리처분 이후를 입주권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입주권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랑은 별개로 갑니다. 그러니까 입주권도 주택수엔 들어가지만 내가 A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처분한다. 그러면 이제 입주권도 주택수 카운트돼서 20% 중과세율이 붙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거꾸로 A 입주권을 가지고 B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A 입주권을 처분한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세율입니다. 입주권 자체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안 붙으니까. 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15년 보유했으면 30%까지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 역시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우리도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또 요리 탄압하고 조리 탄압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뜻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표일을 없애겠다. 그냥 단순히 올해 보유한 것만으로 세제 혜택을 줘. 이거는 투기야. 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뜬금없이 재개발 재건축 가만히 있다가 불똥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전부 사업 더 못 나가겠는데. 네,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더 못 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이게 세종신문이 이제 세무사들 이제 주로 이제 투고하고 기사 네. 쓰고 이런 신문인데 네. 이제 세제 관련된 거 여기에서 이제 때마침 3월 23일자로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네. 아마 이제 4월 달에 입법 발의 될 거 모르고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홍성희 회계사님께서 이제 세무와 회계 연구에다가 이제 글을 기고한 거죠. 이제 논문을 쓰신 건데 입주권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입주권이랑 주택이랑 좀 다르게 체계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불합리한 게
많다. 입주권이 이제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상속, 동거, 봉양, 혼인 이런 규정들이 적용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 장기 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 주택은 최대 80% 되는데 입주권 30% 조세 형평성 훼손을 지적하셨는데 이분께서는 논문을 한 편 빨리 한 번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30%도 너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30%조차도 없애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